최근 큰 이슈를 끌어모은 펄어비스의 출시 예정 게임 도깨비 알고 계신가요? 주식 게임에 관심이 많거나 혹은 IT 관련 전공생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도깨비는 바로 플레이어가 게임 속의 주인공이 되는 메타버스 세계관 속에서 진행되는 게임입니다. 검은 사막과 붉은 사막으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린 펄어비스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새롭게 도전한 영역인 메타버스. 메타버스가 도대체 뭐길래 사람들은 이 네 글자에 열광할까요? 메타버스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와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의 합성어로 간단히 말하자면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합니다. 현실 세계에서의 나는 이루지 못했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데 또 다른 내가 직업을 갖고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고 투표를 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 온라인 속에 존재하는 가상 공간에서 그 욕구를 실현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VR처럼 메타버스를 경험하고 싶으면 기기를 따로 사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답을 미리 말해드리자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메타버스 속에서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카메라를 이용해 먹은 음식 오늘의 스타일을 찍고 마이크를 통해 녹음한 영상을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에 올리고 있어요. 이 모든 행동을 라이프 로깅, 즉 자신의 삶의 경험과 정보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활동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 속에 또 다른 나를 만들어내는데 이때 나는 보여지고자 하는 모습을 선택해서 SNS에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 세계의 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SNS는 라이프 로깅 세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는 또 다른 디지털 세계, 즉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VR 기기가 있어야 참여할 수 있는 가상세계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메타버스를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데 왜 이제야 떠오르는 키워드가 됐을까요?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플랫폼 비즈니스와 합쳐졌을 때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앞에서 가볍게 언급했던 펄어비스의 도깨비가 그 예시가 될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집중해서 들으셨다면 빠르게 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메타버스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게임입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 게임이 되기 위한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높은 자유도가 필요합니다. 플레이어는 누구나 자신이 생성하고 싶은 아바타를 만들 수 있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게임으로는 마인크래프트가 있는데요. 마인크래프트는 모든 것이 네모난 블록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사냥을 하거나 건축을 하거나 채집, 탐험 등을 할 수 있으며 혼자 혹은 게임 속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가능해요. 또한 따로 정해진 목표가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청와대는 코로나19로 대면 행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청와대를 똑같이 복제한 마인크래프트 맵을 공개해서 집무실이나 집견실 등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고 코로나 사태를 브리핑하는 장면도 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두 번째 조건은 수익 창출 여부입니다. 메타버스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게임 내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해요. 대표적인 게임으로는 로블록스가 있는데 로블록스는 사용자가 게임을 프로그래밍하고 다른 사용자가 만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온라인 게임 플랫폼 및 게임 제작 시스템이에요. 로블록스 내의 가상화폐인 로벅스를 사용하면 플레이어가 플랫폼에서 아바타 역할을 하는 가상 캐릭터를 장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가상 아이템들을 구매하고 판매하고 생성할 수 있어요. 메타버스를 이용한 게임 내 수익 창출의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볼까요? 현재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에픽게임즈사의 포트나이트인데요. 배틀로얄 게임으로 유명한 이 게임은 메타버스 시스템을 도입한 후엔 단순히 게임뿐만 아니라 소셜 공간의 역할도 하고 있어요. 실제로 트래비스 스캇과 BTS가 이 게임 속에서 가상 라이브 콘서트를 열어서 현실에서는 구현할 수 없는 화려한 연출을 보여주는 등 가상 세계의 이점을 활용해 큰 수익을 얻었는데요. 실제로 포브스는 이 콘서트로 인한 수익이 약 $2,000만,
한화로는 약 240억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건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와의 연결입니다. 대표적인 게임으로는 제페토가 있는데요. 제페토는 네이버의 자회사 스노우에서 출시한 3D 아바타 제작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사진을 찍거나 휴대폰 내에 저장된 사진을 불러오면 자동으로 가상의 캐릭터인 제페토가 생성되며 외형을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여되는 코드로 다른 사람을 팔로우하고 자신의 팔로워를 늘릴 수 있어 SNS처럼 자신의 팔로워에게 보여지고 싶은 모습을 선택해 보여줄 수 있어요. 제페토에선 명품도 구매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구찌는 제페토에서 특유의 패턴을 활용한 옷과 액세서리 등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어요. 실제로 신상품 일부를 그대로 구현한 버추얼 컬렉션과 다양한 구찌 아이템들을 착용할 수 있게 했다고 해요. 구찌 본사가 있는 이탈리아 피렌체를 배경으로 만든 구찌 빌라 월드맵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앞으로 더 다양한 명품 브랜드와의 콜라보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네요. 국내에선 현대자동차와 YG가 가장 빠르게 제페토와 협업했어요.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업계 최초로 다운타운과 드라이빙 존에서 소나타 N라인을 시승할 수 있게 했고 YG에선 블랙핑크의 팬사인회를 제페토에서 열어 약 4,600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다녀갔다고 해요. 대한민국 국민이 약 5천만 명인 걸 생각해보면 정말 엄청난 숫자의 이용자가 다녀갔어요. 이외에도 유명 주얼리 브랜드인 로이드 등 다양한 기업들이 제페토를 포함한 여러 메타버스 플랫폼에서의 사업 확장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닌텐도가 배급하는 닌텐도 스위치 전용 게임인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아바타를 이용해 직접 디자인한 4가지 팻말용 로고를 공개하여 선거운동을 진행했어요. 앞서 설명했던 제페토와 동물의 숲을 보면 메타버스는 단순히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사업수단이자 정치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기존의 MMORPG와 같은 온라인 게임도 메타버스 게임인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와의 연결, 수익 창출 여부는 메타버스 게임에만 부합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MMORPG와 같은 온라인 게임은 메타버스 게임이라고 하기보다는 메타버스의 원조격 게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너무 길고 복잡한가요?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메타버스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우리가 가상공간, 가상세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로블록스는 현재 뉴욕 증시에 상장되었고 그 가치가 벌써 300억에 달한다고 해요. 또 페이스북은 디바이스 보급 확대를 위해 가상현실 기기 제조사인 오큘러스를 지난 2014년 인수했어요. 이에 더해 인공지능, 딥러닝, 통신 등의 기술을 결집한 메타버스, 호라이즌 워크룸을 출시해 아바타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과 만나 업무나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어요. 앞으로의 메타버스는 단순히 게임을 넘어서 사람들이 소통하는 새로운 광장이 될 것이고 이는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이어질 거예요. 지금까지 메타버스와 게임 시장의 협력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메타버스와 플랫폼의 결합은 게임 시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메타버스는 계속해서 다양한 사업과 협력해서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넓혀가고 있어요. 사례 3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그중 첫 번째 사례는 순천향대학교의 온라인 입학식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인원이 모이지 못해 입학식을 할 수 없었던 순천향대학교는 신입생 입학식을 SKT의 메타버스 플랫폼인 점프VR에서 진행했어요. 순천향대학교 운동장과 흡사한 메타버스 공간에서 신입생들은 자신의 아바타를 이용해 참가하여 총장의 축사, 신입생 대표의 선서를 들으며 온라인에서 마치 오프라인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두 번째 사례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실시한 가상 한국여행입니다. 같은 이유로 국제관광교류가 막히자 한국관광공사는 제페토를 이용해 익선동, 한강공원 등 다양한 한국여행 가상 체험 공간을 만들어 전 세계에 선보였어요. 가상의 한강공원에서 반포대교 무지개 분수와 남산타워를 감상하며 사진을 찍기도 하고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을 재현한 푸드트럭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이뿐만 아니라 제페토 해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여행 홍보 이벤트까지 진행해 하루 만에 약 25만 7천 명이 방문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가기 꺼려지는 공간들을 이렇게 가상 공간에서라도 체험할 수 있다면 한 번쯤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사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메쉬입니다. 메쉬를 사용하게 되면 아바타를 통해 현실 객체와 가상 정보를 동시에 볼 수 있어 환자 수술, 장비 수리, 시제품 검토와 같은 활동을 다양한 영역에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협업할 수 있다고 해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메쉬 이외에도 스페이셜, 글루 등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협업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어요. 게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과 분야에서 협력 중이고 앞으로도 더 넓은 영역으로의 확장이 기대되는 메타버스 플랫폼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글로벌 상위 10개 대표 기업들 중 70% 이상이 메타버스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과 서비스 출시가 이어지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정부를 주축으로 3사 통신사, 네이버랩스, 카카오엔터와 삼성 등 다양한 기업과 국내 메타버스 관련 협회가 모여 업종과 기업 간의 초협력을 통해 혁신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자는 취지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출범했어요. 지난 8월에 이미 회원사가 300곳이 넘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삼성이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합류한 이후 관련주들이 다시금 반등했다고 해요. 국내를 포함해 해외까지 관심을 갖고 투자 중인 메타버스. 메타버스는 이미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에 대한 서비스 출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우리 삶에 더 관여하게 된다면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될까요? 오늘날의 메타버스는 사람들이 디지털 아바타로 표현되는 공유 가상 공간이지만 점차 발전하고 진화하면 사람들은 완전히 가상현실로 들어가거나 증강 및 혼합현실의 도움을 받아 물리적 공간의 일부와 상호작용을 할 것입니다. 업무 형태는 완전히 가상회의로 바뀔 것이고 메타버스에서 패션, 아바타의 스킨, 부동산 등은 고유한 가치를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메타버스는 VR, AR 등 관련 기술이 발달되면 더 자연스럽고 다양한 기술을 기대할 수 있어요. 다양한 기업과의 협업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오프라인에서 이룰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매력적이게 다가오지만 메타버스가 단순히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선 메타버스 내의 창작물들은 복제되기 쉬워 저작권 관련 이슈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물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정보를 블록체인에 담아 위조를 어렵게 하는 NFT 기술이 등장했긴 하지만 아직 발전 단계이기도 하고 관련 법과 제도가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가상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경험, 교류한 시간, 대화 내용, 아바타 등의 개인정보가 마케팅에 사용이 될 수 있어요. 또한 가상 세계의 내 모습을 통해 현실 세계의 나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그리고 메타버스의 장점인 높은 자유도로 인해 이용하는 사람의 행위를 예측할 수 없다 보니 익명성과 가상 공간의 결합은 우리가 아직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범죄를 낳을 가능성도 있어요. 게임이 메타버스의 주 무대인 만큼 연령층도 10대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장점이 단점이 되어 가상 세계에서만 살고 싶어하는 메타페인이 될 수 있으니 즐기는 건 좋지만 경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지만 이미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 혹은 다음에 듣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